네, 이번 시간은 교재 65페이지에 해당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실 섹션 4 파트입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후에 검사 보고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심장 초음파에서 많이 쓰여지는 약어,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의 목적 및 특징, 그리고 심장 초음파 진단의 대상이 되는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검사 후에 판도까지 해야 되는데요.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진단이나 영상의 질이 엄청 많은 차이가 나는 검사입니다. 검사자의 충분한 의료 지식과 기기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검사로, 검사 후에 판도까지 제대로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1년 이상 해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악기를 다루거나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 악기를 제대로 다루거나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마찬가지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 후에 이 결과 보고서까지 쓰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결과지 양식은 이 병원마다 다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다 양식은 다르지만 그 검사 후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수치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요구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 결과지 양식에 보면 다 그런 이제 수치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지 이제 보면 양식 보면은 처음에 이제 병록 번호나 이름을 쓰고요. 성별, 그리고 키 몸무게가 중요합니다. 이게 키 몸무게에 따라서 심장이 이게 커져 있는지 작아져 있는지 그거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키 몸무게를 꼭 기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압도 또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는 또 그 심장 또 수치에 또 그걸 진단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혈압을 꼭 넣어줘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검사하기 전에 기입해야 되는 수치가 되겠고요. 이제 검사 후에는 이제 각각 심장의 심방과 심실의 크기라든가 중격의 크기, 그리고 심장의 수축 기능, 이런 수축 기능과 이완 기능에 관한 수치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걸 다 이렇게 기입하게 되어 있죠. 그걸 일일이 이걸 다 이제 하나하나 다 기입하기보다는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잘 발달돼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수치 잰 거는 결과지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는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요즘은 일일이 이렇게 다 기입하진 않죠. 이런 이제 컴퓨터로 기입된 수치를 가지고 이제 심장 초음파에 대한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죠. 결과를 거꾸로 쪽에 내리게 되는데, 이런 양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다 했으면 이제 끝에 이제 누가 했는지 이제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수치랑 글씨로 쓰는 결과지가 있고, 또 이제 한눈에 확 들어오게끔 이렇게 그림으로 된 결과지 폼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2장 다 쓰이는데요. 이렇게 심장 초음파 상에 이런 도식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각각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색깔별로 이제 칠해가지고, 그러면 금방 한눈에 알 수 있죠. 정상은
초록색깔 상태에서 뭐 약한 정도의 문제가 있을 때는 노란색깔 칠하고 중증도일 때는 빨간 색깔, 그 심한 정도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파랑이나 까만 색깔 같은 걸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 결과지를 금방 한눈에 어느 혈관이나 코로나리가 막혔는지 심장 어느 쪽이 이상이 생겼는지 알 수 있죠. 이런 결과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면 됩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시 많이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심장 초음파에서 이제 단면도를 뷰 또는 이제 윈도우라는 표정을 쓰는데요. PLAX라고 이제 이렇게 약으로 쓰면은 이게 파라스터널 롱 엑스수 뷰를 말하는 겁니다. 파라스터널 롱 엑스수 뷰나 파라스터널 롱 윈도우 이렇게 같이 쓰는데 이걸 PLAX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복장뼈 주위 장축 단면도를 합니다.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갈비뼈 주위에서 길게 잘랐대는 단면도가 되는데 PLAX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SAX라고 이제 이렇게 쓰면은 파라스타날 숏 엑스수 뷰. 그래서 이제 복장뼈, 우리 갈비뼈의 주위, 복장뼈 주위에서 단축으로 이렇게 짧게 자른 단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A4C라고 이렇게 쓰면은 아피칼 허침부 뷰를 말합니다. 아피칼이라는 거는 심장 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심장 끝. 심장 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종의 약속인데요. 자심실이나 우심실, 심실의 끝을 말합니다. 심실의 끝. 심방의 끝이 아니라 심장 끝 중에 자심실의 끝을 말해요. 아피칼은. 그래서 A4C라 그러면 아피칼 허챔버. 챔버라는 건 이제 방을 말하는 거죠. 방. 그래서 네 개의 방이 보인다 그래서 허챔버입니다. 이게. 자심방, 우심방, 무심실, 자심실 네 개의 방이 이렇게 보여요. A 허챔버뷰라 그러고 그다음에 A, E, C 이거는 아피칼 투 챔버 뷰를 말해요. 이건 방이 두 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투 챔버 뷰라고 해요. 심장 끝 2방 단면도라고 또 이렇게 한국말 말하고요. 그다음에 A3C는 아피칼 3챔버 뷰. 방이 3개 보인다 그래서 3챔버. 방이 3개 어떤 뭐가 3개냐면은 자심방, 자심실, 그다음에 대동맥 이렇게 3개가 보여서 아피칼 3챔버라고 그래요. 심방과 3방 단면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OC는 아피칼 5챔버를 의미하는데 방이 5개가 다 보여요. 5개가 뭐냐면은 2개 심방과 2개 심실, 자심방, 우심방, 자심실, 우심실하고 그 다음에 대동맥까지 해서 5개가 다 보인다 그래서 아피칼 5챔버라고 합니다. 네. 네, 다음은 초음파 검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달리티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초음파 검사 방식에 쓰이는 게 이제 어떤 뭐 용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나 마찬가지인데 2D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2D라는 말은 투 디멘셔널에서 D자만 이제 따서 말인데 2차원이라는 뜻이에요. 2차원적인 영상, 이면성이라고. 근데 이제 B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A 모드, B 모드, M 모드가 있는데 B 모드라 해서 그 초음파 영상의 밝기로서 이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진, 뭐 동영상이든 그냥 정지된 사진이든 다 2차원으로 되어 있죠. 그게 현재는 그런 건 2D라고 합니다. 2D. 지금 초음파는 거의 2D로 진단과 검사를 많이 거의 하는 거예요. 뭐 3D도 많이 나와 있지만 3D는 입체적이라서 더 보기가 그럴듯하고 진짜 같지만 아직 3D로는 임상에서
진단으로는 아직 개발이 덜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2D가 진단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D로 된 영상이. 그 다음에 PW라는 말인데, PW라는 거는 펄스 웨이브 도플러에서 따가지고 앞에 P자하고 PW인데, 간헐적인 도플러라는 도플러라는 게 또 이제 뭐 연속파 도플러가 있고 간헐적 도플러가 있고 뭐 조직 도플러 여러 가지 도플러가 종류 많은데, PW라는 그 도플러가 이제 초음파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그 검사 방식인데, 원하고자 하는 곳의 혈류 속도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쪽에 쓰이는 이제 도플러입니다. 뒤에 자세히 또 배웁니다, 이게. 그 다음에 CW라는 거는 Continuous Wave 도플러에서 C하고 W, CW라고 많이 하는데, 연속파 도플러. 도플러가 이제 크게는 PW하고 CW가 이제 있다고 하면은, PW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CW는 연속적으로 이제 펄스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겁니다.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TDI라는 게 있는데, 티슈 도플러 이미지를 다룰 때 조직 도플러, 조직 도플러였는데, 이 간헐파 도플러랑 연속파 도플러는 이 혈류, 적혈구에 움직이는 거에 따른 속도 같은 거를 구하고, 그 혈액의 양, 이런 거를 구하고자 할 때 쓰는 거고, 이 조직 도플러라는 거는 그 혈액하고는 상관없는 그 심장의 그 근육, 머슬의 움직임이 어떤지, 그걸 보는 게 이제 조직 도플러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심장에서 수축기가 아닌 이완기 장애를 보고자 할 때 이런 조직 도플러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게. 그리고 심장 이제 심장검사 초음파 종류인데요. TT하고 T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를 이제 TT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해요. TT라는 게 트랜스소라식, T자 두 개, 트랜스소라식 에코카디오그래피라 해가지고 TTE라 해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 심장 초음파를 말하는 것이고, TE라는 것은 트랜스 에스파셜 에코카디오그래피라 해가지고, 내시경, 배가 아프면 내시경 우리 많이 하는데, 그 내시경처럼 목 식도에다가 프로브를 놓아가지고 이 심장 초음파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걸 TE라고 해요, 보통. 그걸. 교재 69페이지에 있는 그 해부학적 용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69페이지에서부터 70페이지까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한번 그 책에 있는 거 보고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은, 뭐 AML이라는 거는 그 승모판막의 앞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안테리어 마이트럴 리플레, 그걸 AM이라고 하고, PM이라는 거는 포스테리어 마이트럴 리플레, 승모판막 뒤전파. 승모판막은 옆이 두 개로 되어 있죠. 앞전파는 뒤전파 두 개로. 그래서 바이커스피드 벨트라고도 하죠. 승모판막은 앞에 거는 안테리어 마이트럴 리플렛이라고, 뒤에 거를 포스테리어 마이트럴 리플렛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모판막, 대동맥 판막은 세 개로 나눠져 있죠. 대동맥 판막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RCC, LCC, NCC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대동맥 판막은. 그래서 라이트 코로나리 커스피라고 그래요. L은 레프트 코로나리 커스피에서 LCC가 되는 거고, 넌 코로나리 커스피라서 NCC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 라이트 코로나리 커스피는 요 대동맥 세 개의 옆 중에 요 라이트 쪽으로 가는 그 관세동맥이 기시부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 코로나리 커스피라고 하고요.
그 레프트 쪽으로 나가는 그 레프트 메인 관성동맥이나 서큘플러스 관성동맥이 이쪽에서 나가요. 그래서 이쪽 옆에서 그래서 이걸 LCC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NCC라는 거는 이쪽은 관성동맥 나가는 기시부가 없어요. 기시부가 없기 때문에 NCC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굳이 뭐 해석하자면 무관성동맥 전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뭐 의학 용어인데요. IV 실행은 인페리어 베나 카바를 말하는 거고, SVC는 뭐 슈페리어 베나 카바 위로 조절만 하고, 교재 보시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엄청 많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네, 심장 질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엄청 많습니다. 심장 질환도.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제 알아보겠는데, 심장 초음파로 대부분 아주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심장 초음파 검사가 엄청 이제 좋은 건데요. LVH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LVH가 있다 그러면 심장이 비대됐다, 커졌다 그러는 걸 의미해요. 자심실 비대, LVH. 하이퍼트로피 됐다 그랬죠.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은 알통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두꺼워지잖아요. 팔목이나 뭐 이런 장까지 같은 데가. 근데 심장도 운동을 많이 하면 이렇게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심장은 두꺼워지면 이건 병이에요, 병.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퍼트로피 된 게. 예. 그래서 LVH다 그러면 심장이 자신실 비대됐다는 걸 의미하고, 심장이 엄청 운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심장이 뭐 다른 이유로서 뭐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HCM이라 해가지고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패시라고 그런 건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심장이 비우된 거, 이것도 비우된 건데, 그 원인이 뭐 선천적, 후천적일 수도 선천적일 수도 있는데, 심장 근육이 이거는 이제 증가한 거죠. 근육 자체가 증가한 걸 의미하는데, 이것도 초음파상으로 이제 프로브를 대자마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금방 보아서 알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사이즈를 재보면 정상 사이즈와 비교해서 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진단이 가능하고요. DCMP라는 게 있어요. DCMP라는 거는 딜라이티드 카디오마이패시의 확장성, 심장이 늘어난 거예요. 이건 심장이 늘어난. 심장이 늘어났는데, 심장이 늘었더니 심근이다 드는 거예요. 심근이 확장되고 심근이 비우됐고, 됐을 때 딜라이티드 카디오마이패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MR이라는 것도 많이 씁니다. MR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을 말해요.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 승모 판막 역류증을 말해요. 피가 뒤로 새는 거. 판막은 피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역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승모 판막이 역류될 때를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라고 합니다. MR이라고 하고, 또 뭐 MS가 있다. 그러면 MS라는 거는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를 의미해요. 스테노시스는 뭐 협착, 좁아져 있는 거. 승모 판막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안 열리는 거예요. 제대로 안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 좁은 구멍을 피가 통과하기 때문에 압력이 세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그러면 심장도 압력이 세지니까 이런 뭐 하이퍼트로피도 생기고 LVH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승모 판막이 생기기 때문에 승모판 협착 역류가 되는 거고, 대동맥 판막이 생기면 뭐 대동맥판 역류증, 대동맥판 협착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VP라고 있는데, 마이트랄 밸브 프롤랍스라 해가지고 승모판 탈출증, 프롤랍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 판막이 뒤집히는 원인은 또 이제 판막이 어떤 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러면 또 역류가 많이 생기는 거죠. 뒤집히면은 역류로 인한 이게 뒤집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뒤집혀서 역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원래 MVP라고 합니다. MVP. 그다음 또 이제 이런 거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병이고, 물론 요 중에서도 이제 요건 이제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는데,
요 ASD, VSD, 요건 이제 선천적으로 생긴 거죠. 뭐, 사고로 뭐, VSD도 아주 드물게 생기긴 하지만, 주로 선천적으로 아기 때 생기는 병입니다. ASD를 해서 아트리아 세프탈 디펙트. 아트리아는 심방중교시. 좌심방과 우심사 사이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아기 때는 정상적으로 구멍이 있지만, 태어나는 순간 이게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깥에 태어날 때에도 구멍이 남아있는 상태를 아트리아 세프탈 디펙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VSD라는 거는 심실과 심실 사이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심실. 그래서 심실 중격 결손증이라고 합니다. VSD라는 거는 심실 중격. 그 외에도 교재에 보면은 뭐 PFO라 그래가지고 뭐 패턴드 포멀 오발리라 해서 그것도 선천적으로 그 구멍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DA라 그래가지고 네, 그 동맥관 개전증 뭐 이런 거에 또 몇 가지 더 선천적으로 그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 선천적으로 있는 병은 ASD하고 VSD예요.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검사 전에는 기계를 매일 점검하는 것이 매일 중요하죠. 전원 상태나 기계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요. 이상이 있을 때는 병원 시스템에 맞춰서 검사하기 전에 수리를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 준비해야겠죠. 기계에 이상이 없다면은 이제 검사를 위한 그 부속 물품들, 심전도 전극이 있는지, 그 초음파 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몸에 발랐던 그 겔을 닦아줄 휴지 같은 거,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실 환자야 환자 복을 입고지만 외래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이제 갈아입어야 되니까 환자복 같은 것도 제대로 준비를 해 넣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는 이제 가슴에 이제 젤리를 바르고 프로브를 가슴에 이제 이렇게 밀착시켜 가지고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슴을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출에 대한 설명, 특히 여자 환자들 같은 경우는 노출에 대한 설명을 꼭 해주고,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설명, 소요 시간 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에다가 이제 환자 정보 입력, 정확하게 해야 되죠. 병록 번호나 이름, 키와 몸무게를 정확하게 놓아야지 또 이제 검사 중에 이 크기 잰 거가 키나 몸무게에 맞춰서 보정돼서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 혈압 같은 거 기계에 꼭 넣어주고요. 이런 정보를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 맨 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검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특징은 이제 설명한 것 같은데 비파괴적이고 반복 검사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환자는 편안히 누워 있는 상태로 있으면 되기 때문에 몇 번을 해도 그렇게 환자가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한테 어떤 해가 되는 뭐 방사선이나 어떤 뭐 주사기를 찌른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전조치도 없습니다. 하기 전에 뭐 주사를 맞는다든가 약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요. 간혹 뭐 특별할 경우에는 뭐 약을 주고 초음파를 찍는다든가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통 일반적인 초음파는 특별한 전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 내 구조물이나 이제 벽 운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게 심장 초음파고요. 거의 모든 심실이나 심방 이쪽 구조나 기능을 알 수 있고 용적, 박출량 등도 이렇게 평가가 아주 쉽게 가능한 거 심장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검사자가 있고 이제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를 왼쪽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왼손으로 풀업을 잡고 오른손으로 기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검사하는 병원이 있고요. 이렇게 환자를 오른쪽에 눕히고 기계를 왼쪽에 놓고, 그러니까 환자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프로브 조작을 하고 왼손으로 이제 기기 조작을 하면서 하는, 이렇게 검사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이제 환자나 침대 위치가 따라 다르지 뭐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장단점이, 이쪽에서는 좀 환자를 서로 쳐다본다는 게 그렇게 속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더 편해요. 이게 이 프로브를 보면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면은, 이게 등치가 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세가 안 나와요. 올라타야 돼요. 이게 올라타가지고 하고. 그런 이제 불편한 점이 있지만, 또 환자 등 뒤에서 하니까 서로 이렇게 얼굴 안 쳐다보고, 서로 그게 또 서로 프라이버시도 서로 지킬 수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예,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심장 초음파의 종류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2D라는 심장 초음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2차원, 이거는 3차원이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는 안 보여요. 이건 만든 건데, 초음파상으로 이렇게는 안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2D예요. 이게 2D. 이게 2D. 이걸로 지내는 거. 이거는 보기 좋으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게 2D라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2D 심장 초음파고. M 모드라는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여기다 이제 M 모드는 또 단추가 있는데, M 모드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이 움직임이 이렇게 선으로 그려져 나와요. 나중에 배울 거고. 도플러, 간헐적 도플러 연속파, 아까 도플러에 대한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이 도플러에다 색채를 입혀가지고 혈류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프로브 쪽으로 오는 거는 빨갛게, 멀어지는 거는 뭐 파랗게 이렇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혈류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조직 도플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심장의 근육의 움직임을 본다는 거. 식도 초음파는 내시경처럼 하는 초음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색채 도플러, 차크라 도플러를 내는 거는 이제 그 펄스바 도플러에다가 색채를 입힌 건데, 혈류의 방향과 속도의 변화 등을 쉽게 알 수 있어요. 탐촉작으로 오는 거는 빨갛게 표현되고, 멀어지는 거는 파랗게 보입니다. 탐촉자가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생긴다는 얘기는 혈류가 탐촉자로 온다는 얘기고, 파란 색깔이 있다는 얘기는 탐촉자가 여기 있는데, 탐촉자에서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멀어진다는 얘기. 멀어질 때는 파랗게. 탐촉자로 올 때는 빨갛게 혈류가 이렇게 보이도록 기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빨갛고 파란 걸 수 있지만, 이렇게 색깔이 막 노랗게 섞이고 초록색도 있고 이렇게 막 섞이는 거를 모자이크 패턴이라고 해요. 모자이크 패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럴 때는 속도가 아주 빠른 걸 의미해요. 빠른 거. 속도가 그냥 빨갛고 파란 거는 속도가 빠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정상 속도인데, 이렇게 색깔이 막 섞이는 경우, 이런 거는 혈류의 속도가 엄청 빠른 거를 나타냅니다.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조직 도플러를 나타내는 이제 영상인데요. 조직 도플러는 이 심방과 심실 안은 까맣게 보이고, 이 심장을 둘러싼 중격이나 심실 겉에, 심실 근육 여기가 빨갛고 파랗게 색깔이 입혀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브 쪽으로 오는 건 빨갛게 보이고, 멀어지는 거는 파랗게 보이는데, 도플러로 이제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 심근이나 판륜, 이제 승모 판륜이라는데, 마이트랄 리플레, 포스테르 리플레, 엔테르 리플레, 이런 거 판륜이라고 하네요. 이런 판륜의 속도, 이런 걸 이제 구해가지고 그 심장의
이완 기능 평가 및 심장 운동 평가에 이용합니다. 주로 이완 기능 평가에 이용돼요. 조직 도플러라는 게. 그거는 이번 차수 그 초음파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